세 번째 주제는 영웅의 정신성이 어떻게 좀 발달해 가는가, 그 조건.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21세기 또는 미래 우리 후손들이 각각 개개인 대단한 무게중심을 가진 영웅적 정신성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주제예요. 여러분의 자녀 양육할 때 혹시 이놈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듣고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럴 때 이 영웅 신화의 이 메시지를 잘 숙지하시면은 잘하면 이거 영웅적 정신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렇게 기대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영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상식적 차원에서는 비범한 힘으로 그 집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집단을 구해가지고 집단을 위해서 뭔가 되게 좋은 이 업적을 이룬 분, 이런 거죠. 사람들한테 정말 고마운 분이다. 자아 이상의 모델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하고 한글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독자적 문화를 만드는 세종대왕 두 분이 대단히 주목받죠. 또 하여튼 영웅들이 많죠. 위기 때 해주신. 5천 년 동안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게 지금까지 지구상에 한 10만 정도의 민족들이 살았대요. 그 10만 정도의 민족 중에 현존하는 민족, 현재 생존하는 민족, 사라지지 않은 민족이 한 3% 정도 된대요. 지금 살아있는 민족들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의 입장에 봐서는 개개인 또는 가계 무의식, 지역 무의식, 민족 무의식, 인류 무의식 같은 다양한 무의식에 또는 나를 에워싸는 어떤 대타자 무의식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에 접속해서 그거를 소화해가지고 그것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그것의 주체적 대응자가 되는 그런 사람. 그 정신이 이걸 무의식을 할 때마다 조금씩 확장이 돼요, 이렇게. 내가 신화 분석을 하게 되고 난 다음하고 하기 전하고 내 정신의 또 질감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스케일이.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을 해내는 분이 정신분석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무의식하고 대결하는 그 힘. 대단한 거죠. 거기서 보통 상식 세계에 만족하고 사는 분들이 얻지 못하는 비범한 에너지가 그 무의식에서 얻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비범한 에너지 너무 많이 강조하지 마세요. 비범한 사람은 고독해져요. 이게 적절히 편안하게 살려면 비범해지는 것보다 평범해지는 것도 중요해요. 21세기 한국민이 발굴하는 영웅, 하여튼 다양한 영웅들이 있어요. 자, 주몽, 순, 오크니누시, 프로이트 한 네 가지 영웅의 모델을 했는데, 자, 이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자, 영웅의 정신성의 생성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모든 영웅 신화에는 항상 이 네 가지 주제가 다 담겨 있어요. 태어날 때 그냥 그래도 그냥 유복한 집안에서 그럭저럭 잘 태어나서 그럭 잘 그래도 잘 자랐다. 그러면 정신건강의학 쪽 차원에서는 건강하십니다. 이런 좋은 모델인데 뭐 좋은 모델하고 인문학을 하거나 뭐 학문을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질감이 또 달라요. 좀 더 욕심이 있는, 좀 더 결핍도 센 그런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웅은 그냥 보통의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영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좀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자기 개인의 그게 아니라 그 개인이 태어난 그 집단, 가족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떠어떠한 그 짐 같은 거를 타고난 사람. 어. 좋게 말하면 대단한 과업을 갖고 태어난 분이고 조금 부담스럽게 말하면 짐을 갖고 태어난 분이에요. 그래, 이 탄생 기정 조건이 이런 거예요. 뭐별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주로 주몽신화만 해도 이게 뭐 사생아죠. 어떻게 뭐 한국 현대 언어로 얘기했다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한때 사생아라 그러면 좀 되게 그 사생아가 민족의 영웅이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게 사생아라고 하는 게
중요한 민족사의 중요한 인물들은 나쁜 요소들은 다 이렇게 하고 그 당대 가치로운 요소만 막 빛나게 해가지고 전부 이제 미화된 면만 많이 보이죠. 근데 그게 그 진흙 속에서 뭐 연꽃도 피고 불멸의 어떤 별도 떠오르는 것인데. 자, 탄생 이종 조건이 범상치 않다. 뭔가 좀 짐이 많은 자기보다 집단의 뭔가를 떠안고 이제 태어나고 유년기 성장 과정에도 이게 이제 평탄치 않아요. 유년기에 무럭무럭 잘 자랐다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없어요. 이게 뭔가 태어날 때 짐과 연관해서 보통의 어떤 평범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기 간단치 않은 그런 요소를 갖고 있고 자, 유년기 때 이제 탄생 요 시기죠. 태어나서 유년기 요 시기 동안에 어떤 요인이 눈에 잘 안 띄다가 확 눈에 띄는 게 이제 청년기잖아요. 청년기 때 힘든 일이 이제 쏟아지는데 청년기 때 보통 사람이 그 경험하는 그 정서와 행동의 스타일과 다른 그런 그 힘든 경험을 하게 돼요. 힘든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그 시대에 그냥 잘 나가는 인물로 잘 살면 되는 건데 힘든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는 뭔가 더 필사적으로 뭔가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그 추동력이 그 안에서 이제 생겨나는 거죠. 어. 그런데 이 생겨나는데 그 당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갖고 이 당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과감하게 타지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조셉 캠벨이 할 때 타지 여행을 안 한 사람은 영웅이 못 돼요. 반드시 한국을 떠나라는 얘기를 조언을 많이 해줘요. 어. 그 타지 여행을 꼭 해서 자기가 늘 자라난 그곳과 다른 지역의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이 경험을 하다가 뭔가 좀 힘을 얻으려고 노력을 할 때 타지에서 간단치가 않죠. 그래가지고 타지에 힘 있는 대상하고 싸우다가 땅바닥에 쓰러지죠. 거대한 힘에. 어. 그래 뭐 그중에 한 95%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정신이 오히려 그냥 완전히 쪼개지고 완전 난도질 당하고 완전 범죄자 되고 별 사례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 한 1, 2%가 운이 좋게 네 번째 경험을 하게 돼. 기인을 만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조력자라고 해요. 어떤 기인이 있을까? 보통 사람들한테서 가지지 못한 어떤 비범한 어떤 능력을 지닌 기인을 만나요. 근데 기인이 사실은 이 사람이 쓰러졌을 때 나타나요. 쓰러졌을 때 지켜보다가 이 사람은 쓰러진 채로 내버려두기 좀 아깝다. 이럴 때 이제 나타나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나타나서 어, 지금까지 살아오고서 네가 뭐 때문에 쓰러졌는지 가르쳐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주죠. 어, 예. 어떻게 보면 이거 정신분석가가 하는 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정신분석가만 기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이 조력자를 만나지 못하면 영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당신 이렇게 지금까지 출세하게 됐어요? 했더니 내가 잘나서 그랬죠. 뭐.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있으면 추락할 사람이에요. 예. 그 전에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추락을 하고 쓴맛을 보고 쓴맛을 전혀 못 본 사람은 영웅은 없어요. 되게 힘든 대결도 하고 쓴맛을 보고 특별한 에너지를 만나지 못한 결코 영웅이 못 된다. 영웅은 혼자서 태어날 때부터 잘 나가지고 영웅 된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네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된다. 신화 분석 전 뭐 조셉 캠벨서부터 다 섭렵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차분하게 뭐 하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는데, 이 탄생 이전 조건이 이 대타자 무의식, 이 민족 무의식, 이게 그 당시에 꼬인 것들이 많은 것까지 이게 다 이 사람한테 이제 갖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험적 과제, 너가 우리를 구할 사람이다라고 부모가 죽기 전에 아이한테 뭔가 흔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던가.
그게 있어요. 그런 사람만 특별하게 필사적으로 뭘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 태평양에 그 좋은 그 무슨 열대 지역의 태평양의 그 섬에 사는 사람들 거기는 영웅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게 뭔가 험난한 경험을 거쳤을 때 영웅이 위기에서 구해지는 사람이니까. 어. 괜히 평화롭게 잘 사는데 영웅이 되라. 이거 그 사람 부담 주는 거라. 영웅에 하여튼 출연하는 배경은 초기에 유년기에 뭔가 좀 센 경험을 하고 사춘기에 청년기에 좀 센 경험을 하고 보통 사람보다 센 경험이에요. 어. 일어났다 쓰러졌다 하고 자, 그 기인한테 에너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회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현실하고 대결을 하죠. 예. 근데 그 현실하고 대결하는데 내가 받은 무기가 대단하구나 하면 그 성공하는 거고 또 그중에서 또 다른 라이벌을 만나서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에너지, 이 무의식 동굴 체험, 뭐 지하계 체험, 뭐 어둠 체험 이런 거 한 대상은 비범한 능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 지하계에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 비범한 능력으로 지상계 사람 그한테 정말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통과 의례를 어느 정도로 세게 겪었느냐가 그 사람의 영웅의 어떤 그 무게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 왜 나만 고통이 이렇게 세? 그러면 아, 통과 의례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개성화 과정, 유형의 개성화 과정의 그 전형적 타입으로도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지혜 노인인데 그 이제 조력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날 거예요. 이런 만남은 대단한 행운인 거예요. 과업성취. 개인의 소망 같이 보이지만 그 부모의 소망이고 민족의 소망이 이런 것들이. 어. 영웅의 최후. 영웅의 최후도 되게 중요해요. 네. 영웅은 그래서 천수를 누리고 행복하게 잘 이렇게 살다 가셨다. 되게 이제 이야기 서술은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사실이 아니에요. 추대받는 그분이 권력을 그 후대한테 정말 나눠주고 저 밑으로 들어가요. 저기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음. 계속 왜냐면 새로운 세대한테 그 에너지를 주려고 그 여러 가지 사례가 영구 사례가 있지만 여기 그 사례는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오케이.